지난해 말 도내 들깨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또 들깨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조사한 실태 조사서가 발표됐습니다. 도내 들깨 피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사를 진행한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윤영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제주 들깨 실태 조사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나요? 전국적으로 그 들깨에 대한 그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역시 들깨에 의한 인명 피해나 가축에 대한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깨들이 주로 생활하고 곳이라 판단되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깨의 서식 실태 조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들깨의 적절한 관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조사 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조사는 작년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행하였고요. 조사 지역은 들깨들이 주 서식으로 의심되는 중산간 지역, 해발 보통 우리가 200에서 600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조사했지만 본 조사는 300에서 600m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요. 내용적으로는 들깨에 대한 개념 정리,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깨 서식 실태 조사, 들깨에 의한 인명 및 가축 피해 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 의식 조사,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한 들깨 관리 방안 제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산간을 주요 서식지로 파악한 이유는요? 보통 제주도를 크게 마을이 형성된 해안 저지대와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권 보존지역이나 한라산 국립공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완충 지역인 중산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실하거나 또는 유기되는 되어 생활권 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개를 우리가 유기견으로 봤을 때 네. 이들이 우리의 생활권과 인접하면서 사람의 손길을 피해 산과 들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되는 개를 들깨라고 할 때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을 중산간 지역으로 보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들깨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으로 농림축산검역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2021년 구조되는 유기동물 건수가 약 12만여 건이 됩니다. 네. 그중에 한 70%, 약 8만 4천 건이 유기견이고 제주의 경우는 작년 기준, 물론 그 전에는 뭐 7천 마리, 8천 마리 정도 구조됐던 애들이 작년에는 한 4,800마리 정도가 구조가 됐었고 이런 애들이 이제 물론 유기견의 위에 일반적 개에서도 물림사고가 있지만 개 물림사고의 사고 건수는 약 전국적으로 한 2,100여 건이 되고 네. 제주에서는 한 92건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약 한 6건 정도, 6.11건 정도가 개 물림사고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주에서 가축에 대한 피해도 매년 한 10여 건씩 발표하는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들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유형의 개를 들깨라고 하나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개를 달리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유실견, 그다음 내다버린 유기견, 그리고 시골 야외에서 목줄에 묶였거나 풀려서 기르는 뭐 시골개나 마당개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골개가 자유롭게 떠돌면서 생활하고 번식하고 새끼를 낳아서 이제 형성하고 사람의 손길과를 피해서 야외에서 생활하고 떠돌이개, 네. 이 떠돌이개가 이제 결국에 야생화되면서 들깨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유실견이 야생화된 걸 들깨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우리가 들깨들을 관찰을 했을 때 대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이 믹스견, 네. 우리가 잡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믹스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야생화가 되기 전에 사람의 손길을 타고 목줄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람을 경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지만 얘네들이 야생에서 생활하면서 새끼를 낳고 번식하면서 이 새끼들이 같은 믹스견이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격성을 갖는 형태들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품종적으로 볼 때 아니면 형태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유기견이 들깨로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주에는 얼마나 많은 들깨가 있나요? 사실 들깨를 뭐 전체 제주도 내 전체 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셀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는 신고돼서 입소되는 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보통 해발 300에서 600고지에서 구조되는 유기견의 개체수가 한 4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540마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 540마리고 보통 이 들개들이 한 서너 마리씩 군집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군당 서너 마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1,200에서 한 2,100마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또 이 3개월 미만에서 신고돼서 구조되는 애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들이 보통 1년에 2번 발정이 나고 새끼를 2번 낳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한 서너 마리를 낳고 생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 들깨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인식 조사도 같이 하셨는데 응답자의 대부분도 들깨는 야생화된 유기견이라는 인식이 높았다고요? 네, 들깨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지역, 면, 동, 리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근거로 해서 만 20세 성인 남녀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을 때 86% 정도가 들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한 54%가 들깨라는 이야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다음에 83% 정도가 반려동물이 야생화되어 들깨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66%는 유기견인지 들깨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유기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들깨 가기 전 유기견 이 발생 원인은 설문조사에서 한 43% 정도가 동물 등록제의 미흡 네. 그리고 40% 정도가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개를 버리고 와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한 7%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 들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일단은 센터에서 결론 내리기 전에 도민의 생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는 네. 한 82% 정도가 사실 이 들깨에 대한 조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네. 이들 들깨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47% 정도의 응답자들 대답해 주신 분들이 결국 들깨에 대한 관리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유기견에 준하는 즉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면 그걸 공고화시켜서 공고하고 나서 주인을 찾거나 없으면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시키는 그 절차에 준하는 처리를 한 87%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한 20% 정도는 인도적 포획을 3회 실시한 후 안 됐을 때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런 그 도민들의 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기견에 준하는 네. 신고 포획 공고 후 분양하고 안 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들깨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들깨 발생 원인 차단은 유기견 발생의 차단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로 이제 동물 등록제 철저한 이행하고 미행 시 과태료 부과하고 동물 등록제 개선. 네. 사실 기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라든가
기존 등록된 반려견의 정기적인 확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두 번째는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역 수의사의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중성화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도민 그 의식 전환을 위한 반려동물 건강이라든가 애절 교육, 그리고 반려견을 키웠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야생개, 들개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입니다. 네. 호주의 그 반려견 중에 야생화된 대표적인 개가 딩고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수년간, 단연간 이러한 그 야생화된 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참고해서 제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이 대답을 해주셨듯이 들개를 무작정 어떤 뭐 사살한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사살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유기견에 준하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포획하고 공고하고 분양하거나 아니면 안락사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포획되지 않는 들개에 대한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포획되지 않는 들개들 일단 거리를 주지 않거든요. 포획에 대한 거리를.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한 것들은 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또는 도와 조금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포획이라든가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들개 유해동물 지정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들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말씀처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담당 기관의 치열한 토론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